카르타고 문명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르타고 문명은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해양 강국이자 북아프리카의 중심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카르타고 문명이 어떻게 아프리카와 연결되었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르타고는 기원전 2세기경 오늘날 튀니지 해안에 설립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기원은 페니키아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페니키아는 현재 레바논에 위치했던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전역에서 무역 식민지를 설립했으며 그중 가장 성공한 식민지 중 하나가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는 처음에는 페니키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적인 도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카르타고가 지중해 무역의 교차점에 위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치 덕분에 카르타고는 동쪽의 이집트, 그리스와 서쪽의 이베리아 반도, 나아가 아프리카 내륙과도 교역할 수 있었습니다. 카르타고가 자리 잡은 북아프리카는 그 당시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토양은 농업을 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했으며 특히 올리브와 곡물 같은 주요 작물들이 생산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무역을 발전시켰고 지중해 지역에서 식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르베르인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르베르인은 북아프리카 내륙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민족으로 카르타고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베르베르인들은 카르타고의 농업 생산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용병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카르타고와 베르베르인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관계를 넘어서 군사적 협력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해양 무역을 통해 번영한 문명이었지만 그들의 무역 네트워크는 지중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 내륙 지역과도 활발한 교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금, 상아, 노예, 그리고 희귀한 동물 가죽을 무역했으며 이러한 자원들은 지중해 세계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상인들은 아프리카 내륙까지 이동해 물물 교환 형태로 교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르타고에서 수입된 상품은 내륙 부족들이 원하는 물품들과 교환되었고 이러한 교역을 통해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자원을 지중해 세계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카르타고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카르타고가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베르베르인과의 협력 덕분입니다. 카르타고는 초기부터 베르베르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베르베르 용병들은 카르타고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단순히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제국주의적 확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도시들과 부족들을 정복하거나 그들과 동맹을 맺으며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베르인들과의 관계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충돌과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베르베르인들과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었습니다. 카르타고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다른 강대국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갈등은 로마 제국과의 충돌입니다. 카르타고와 로마는 기원전 264년부터 146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은 카르타고와 로마 간의 무력 충돌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지중해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에니 전쟁은 시칠리아 섬에서 벌어졌으며 이 지역을 두고 두 강대국은 치열한 해상 전투를 벌였습니다. 카르타고는 해상 무역국으로서 뛰어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로마는 빠르게 해군력을 강화하며 카르타고에 맞섰습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로마에 패배하고 시칠리아를 잃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에니 전쟁에서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등장합니다. 한니발은 기원전 218년 그의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 대담한 전략으로 로마군을 기습했습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군에게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전술은 오늘날까지도 전쟁사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결국 이 전쟁에서도 로마에 패배하게 되었고 한니발은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경제적, 군사적 재건을 두려워했고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는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 카르타고는 폐허가 되었고
그 영토는 로마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카르타고가 멸망한 이후 북아프리카 지역은 로마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로마는 이 지역을 아프리카 속주로 만들었고 이 지역에서 곡물과 같은 자원을 수출하며 로마 제국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사라졌지만 이 지역은 계속해서 지중해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북아프리카 지대는 수세기 동안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유적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북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도로와 항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아프리카는 다시 한번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르타고 문명은 페니키아에서 기원했지만 북아프리카에서 성장하고 아프리카 대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독자적인 문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내륙과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정치적 지배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와의 충돌에서 패배하며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고대 아프리카와 지중해의 교차점에서 활약했던 이 문명은 아프리카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